어제였죠.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이 뉴스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굉장히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부분 저희 뉴스 진단에서도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이사님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무려 234표를 얻어서 가결이 됐는데요. 이렇게 많은 찬성을 얻으면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데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여의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데에는 사실은 한국 국민들의 힘입니다. 우리가 멀리서 보지만은 이거를 부인할 사람은 없는데요. 결정적으로 그 예상보다 많은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을 한 거는 각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의 민심을 알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미국에 사는 우리들하고 비교해 볼 때, 야, 이제서야 한국이 저렇게 작동이 되는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미국서 연방의회를 움직이는데도요, 저 하늘 높이 있는 의회 같지만은 신기하게 작동하는 거는 지역구에서 지역에 있는 시민이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이 자기 지역 의원들한테 청원을 하는 거죠. 이거는 구체적으로 다음 선거에 정치인이 자기한테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역구의 민심에 민감하게 된 거죠. 이번에 볼 때는 광화문에 모이는 저 많은 한국의 시민들의 힘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자기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한테 이게 말이 되느냐,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사실에 당신은 이거를 대통령이 계속 있어야 된다고 보느냐,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묻기 시작했죠. 여기에 민심에 반할 의원이 없는 거죠. 그렇게 용감한 의원은 없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와 가까이 있는 친박이라는 의원들도 절반 이상이 찬성을 했는 이 힘이 시민의 힘이구나. 비로소 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는 걸 보고 비로소 한국의 정치 시스템의 작동도 시민사회의 소양만큼이나 좀 이렇게 변하고 발전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걸 보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거는 국민의힘에 있다고 봅니다. 한국 시민들의 자랑스러운 시민들의 진짜 그 부담 없이 나서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구체적인 실천에 나서는 이런 힘이 입었기 때문에 소추안이 가결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진정 민심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미국에서도 이렇게 탄핵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도 탄핵된 사례가 있나요? 그렇죠. 이게 시민들의 권력을 위임받아서 정치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시민의 민심의 뜻에 반하면 여지없이 날아가죠. 가장 20세기 미국 정치 스캔들의 최악이라고 하는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스캔들이 그겁니다. 선거 때에 상대 후보 캠프 본부에 도청을 한 거죠. 근데 그게 들통이 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에 이게 증거 있게 폭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닉슨 대통령이 아니라고 그러고 정직하게 잘못했다 그러면 넘길 수도 있었는데 사실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게 된 거는 어떻게 됐냐면 탄핵 위기에 몰린 거는 잘못했다고 사과하지 않고 끝까지 오리발 때문에 그랬습니다. 위증하고 그리고서 또 그거를 아니라고 하면서 위증 교사 혐의도 받고 CIA를 동원해 가지고서 그거를 못하게 하려 이런 것이 속속들이 밝혀지면서 끝내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몰리고 탄핵 가결 직전에 사임해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닉슨 대통령이 이 임기 중에 대통령직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1998년이죠. 빌 클린턴 대통령 이 아랫도리 스캔들 아닙니까? 모니카 루인스키 이 빌 클린턴 대통령도 이 거짓말을 이제 계속 아니다나 그런 적 없다 계속 그렇게 몰리다가 그래서 상원에 탄핵안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스로 부결이 됐습니다. 그때 그래도 경기가 좀 좋고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섹스 스캔들은 그렇지만은 인기가 좀 있고 많은 그 국민들한테 그래도 좀 쿨한 대통령 이런 인기가 좀 있고 이런 기반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팩트 바이 팩트 처신을 잘 나가는 그것 때문에 상원에서 부결이 됐죠. 그래서 살아났죠. 그래서 대개 대통령이 임기 중에 탄핵되는 이런 경우는 유럽이나 북미주 이런 데서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사례가.
이 정치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그리고 시민 사회의 그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없는데 대개가 개발도상 국가라든지 후진국에 많죠. 브라질이라든지 니카라구아라든지 이 필리핀, 인도네시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데서 이런 부패 스캔들로다가 탄핵되는 예도 있고 뭐 국제사회에서 빈번히 있긴 한데 지금 우리 한국에서 대통령이 탄핵되는 거는 좀 창피한 얘기입니다. 국격이 있고 시민사회 에너지가 이렇게 넘치고 기업을 볼 땐 그래도 국제사회에서 한국인들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내용을 보면은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이 미국인 친구들한테 설명이 잘 안 되는 정말 창피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당혹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게 진짜 있었냐 없었냐 진짜라는 게 밝혀지면서 어떻게 보면 잘 된 거 아니냐 좀 발전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선 그런 면도 있다고 봅니다. 네. 외신들도 이 소식을 앞다투어서 전했습니다.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첫 번째 여성 대통령이라는 점에 주목하는 언론들도 있었지만 가장 많이 주목했던 부분은 역시 그 강화문에 모여있던 시민들의 촛불 집회였거든요. 이 부분 이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저희는 저도 뭐 한국을 떠난 지 이제 30년 되고 한 번도 그런 시위 그런 폭발적인 데 한번 가본 적이 없는데 옛날에 학생들의 데모라는 건 몇몇 명이 그냥 목소리 저항이었는데 지금은 한국의 시민사회가 뭐 미국에서 구태여 한국의 정치 부패 같은 걸 참견하지 않더라도 한국 시민사회 스스로 나오는 시민 정신에 입각한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그 굉장히 감동적이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역사의 현장에 나도 있어야 되겠다. 뭐 이런 사실 같은 게 막 나오는 거고 굉장히 감동적으로 보는데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도 그렇고 미국의 여론은 한국 시민사회 저러한 그 열기를 굉장히 부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렇게 열린 세상이고 시민들이 저렇게 자유롭게 외출 수 있고 평화적인 시위이고 경찰과 시민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걸 보면서 나오는 미국 미디어의 반응 같은 거 볼 때는 이런 면에 있어서는 한국 시민사회의 모습을 보고서는 정말 한국인이라는 게 좀 자랑스럽다. 이런 전 워싱턴에서 이제 그런 미국 정치인들하고 그런 얘기하면서 야 한국의 그 시비 소사이어티가 이렇게 발전된 건 몰랐다. 정치인들이 이 시민들로부터 교육을 받고 있는 걸 본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좀 자랑스러운 면이었었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큰 틀에서 이번 시민사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한국의 권력을 이렇게 정리해내는 걸 보면서 발전적인 정리해내는 걸 보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국제사회에서 한국 시민사회 격을 좀 높인 그런 모습이다. 이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미국 내의 한인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정말 미국에 사는 한인 사회를 폄하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가끔 있어요. LA 뉴욕의 미국의 한인 커뮤니티를 보면은 이게 미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무슨 우주 같다. 이 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물질 문명 이상으로 사람들의 인식과 정서와 이런 그 상상의 세계는 너무 많이 변하는데 LA 뉴욕의 한인 커뮤니티 안에 한인 사회를 주도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은 정말 옛날 그대로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안타까운 거는 한국의 시민사회의 모습을 몇몇 선동가들이 부추겨 가지고 하는 걸로 보면서 이거를 무시하고 그러다 절대로 대통령으로 탄핵 그런 게 안 될 거야 이러다가 눈으로 보면서요. 그게 사실인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사실 우리 동네 특히 대도시의 커뮤니티를 이루는 한인 사회의 리더십들이 세계의 흐름이 어떻고 한국의 시민사회의 수준이 어떻고 흐름이 어떤 거를 정확하게 보는 게 좋은데 이게 사실을 진실을 빨리 알아채고 시인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 대안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 이렇게 하자 그런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어제 탄핵 소추안 가결 직후에 백악관도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 한국의 상황을 미국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중요하죠. 지금이 뭐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세계가 한 식구다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마자 윤병세 장관이 중요한 4개 국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대사들을 외교 본부로 초청해가지고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 리포트 그 주한 미국 대사한테
그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고 이런 설명을 하고 그래서 미국 대사가 백악관과 국무부에 보고를 했죠. 그거를 가지고 워싱턴에 있는 백악관 국무부가 발표를 했죠. 옛날하고 다르게 우리는 한국의 시민사회 의견, 민심을 존중한다. 이거부터 전제를 합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얘기입니다. 네. 옛날 같으면요, 미국이 꼼수를 부립니다. 그래도 권력이 오래 가면은 그 독재 권력이라도 미국 이익을 가지고서 독재 권력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후원하고 미국이 옛날에 그랬다가 덤태기 쓰는 게 너무 많죠. 미국이 불안해하게 된 게 그런 원인이 많습니다. 필리핀 마르코스 정부를 끝까지 그러다가 필리핀이 반미화되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혼났죠. 특히 이슬람 국가도 그렇고 중남미 국가도 미국 이익을 위해서 그 나라 시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독재 권력을 후원했다가 근데 지금은 미국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한국의 시민사회 그야말로 시민의 혁명 아닙니까? 이거를 보고서 미국의 정부의 입장이 한국 시민들의 뜻을 존중한다. 이걸 전제로 해서 한국의 권력이 저렇게 탄핵이 됐다 하더라도 한미 관계에 흔들림 없다라는 걸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다. 이런 성명서를 내고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주목해야 될 거는 그 백악관 대변인이 한미 관계에 있어서 합의한 내용, 일관성과 연속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권력은 지금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황교안 총리가 이제 권한대행이 되죠. 그래서 그 박근혜 권력이 갖고 있던 한미 관계에서 합의된 내용들은 계속 해나가길 바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연속성과 일관성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라고 봅니다. 연속성이라는 거는 사드 배치 계속 하겠다 이런 거 전제로 하면 된다고 봐요. 그리고서 이 중국의 팽창에 긴장을 해서 일본과 한국과 미국이 공조 체제를 세 개 나라가 협력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최근에 그래서 세 개의 나라가 같이 합의된 게 일본과 한국의 군사 정보 협약입니다. 네. 이게 이제 한국의 그 시민사회에서 뜨거운 감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미주 한인들이 했던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만든 거 이것도 한국의 일반 국민들 뜻과 상관없이 이 박근혜 정부가 일본이랑 그 합의를 본 거 이것도 거기에 있는데 이것도 미국의 입김이 좀 작용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 연속성이라는 거 사드 배치와 일본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새로 들어오는 한국의 권력이나 새로운 모습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걸림돌이 되지 않나 이런 게 있고 연속성이라는 거는 200만 이상 미국에 사는 한인들 미국 시민이죠. 이런 걸 볼 때는 한미 동맹 관계에는 변함이 없다. 이건 우리를 좀 안도감을 갖게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젠 미국도 미국의 이익만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두고 온 조국의 정치적 안정, 북한 핵 문제가 있지만 안정과 안전, 평화 이런 데 우선 초점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미국이 많이 변하고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미국 얘기 한 김에 좀 미국 얘기를 좀 이어가 볼까 합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가 정권이 바뀌는 이 시점에 한국의 대통령이 탄핵됐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보내는데요. 말 그대로 지금 미국도 정권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내각 인선이 좀 마무리되는 모습인데요. 현재까지 인사를 봤을 때 좀 트럼프 내각은 어떤 형태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인사가 이제 장관급 인사가 한 4분의 3은 완료됐죠. 에너지 장관, 그다음에 보훈처 장관하고 국무장관이 좀 남아 있습니다. 아마 한 일주일 내로 다 그게 완료될 것 같은데요. 나머지는 다 됐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운영하는 인수위 트랜지션 커미티의 장관 인사의 특징은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하면은 강성이다. 외교 안보에 있어서는 좀 미국이 공격적 고립주의 강성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좀 이런 게 있어요. 저 트럼프 당선자가 캠페인 할 때에는 그 아주 그 가난하게 사는 백인들 동네에 가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월스트리트에 있는 자본가들이 워싱턴 권력이랑 결탁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졌습니다. 이거를 노래 부르듯이 공약을 하고서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인사가 상무장관하고 재무부 장관입니다. 이 골드만삭스 CEO 출신들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뻘쭉해지니까 뭐 트럼프 자기 비즈니스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쭈뻘쭉해지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공약을 합니다. 내놓는 게 일자리 창출. 이거를 이제 많이 홍보를 합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자본과 중심의 경기 호황을 목표로 트럼프의 경제, 이카노미 그 이슈는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외교 안보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상하듯이 트럼프답게 인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는 국토안보국 장관이 임명이 됐어요. 국토안보국이라는 건 경찰, FBI, 그다음에 국내 안전 문제, 이민 문제 이런 거거든요. 이런 이민 문제도 국토안보국인데 국토안보국 장관이 존 켈리라는 해병대 사성 장군 출신이 네. 됐습니다. 이게요. 트럼프 당선자가 오하이오에 가가지고서 자기 지지자들 많고서 한 3,000명 모인 데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내가 아직까지 하는 일주일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미친 개라고 소문난 사람을 내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이게 이제 존 켈리라는 이 국토안보부 장관인데요. 해병대 사성장군 출신이고 남부사령관으로 있다가 해병대 사령관으로 있다가 지난 올 초에 리타이어했습니다. 전역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주전론자죠.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가서 늑대 같은 사령관 막 이렇게 네. 미친 게 뭐 이 매떡이라는 이런 별명 지금 뭐 뉴스에 많이 나왔죠. 그리고 이분은 아들도 딸도 군인이에요. 네. 아들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전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와서도 그리고 계속 시시때때로 오바마의 외교 정책하고 부딪혔죠. 집어던지고 전역을 그 마이클 플린이라는 국가안보 보좌관이랑 비슷한 코드에 있는 사람입니다. 네. 이분은 그 이슬람 세력을 초토화시켜야 된다. 이란하고 협력하는 거 반대하고 반중국주의자고 국방부 장관도 반중국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외교 안보 측면에서의 트럼프 인사의 공통점은 강경한 주전론자, 전쟁도 불사한다라는 군인 장성 군인들 중에서도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군인 출신들 중에서는 훨씬 온건합니다. 사실 이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이 국방부 장관이 되면은 마치 전쟁을 정치처럼 하지만은 군인 출신들은 군인의 복지, 안정, 평화부터 하는데 그렇죠. 지금 트럼프가 군 출신 중에 임명한 지금 국방부 장관, 국토안보부 장관이라든지 이 국가안보보좌관은 주전론적인 강경한 그리고서 공통점이 반중국이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헨리 키신저를 베이징에 보내가지고 시진핑을 만나게 하고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국가도 아닌 대만 총통하고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대만은 수십억 달러씩 미국의 무기를 사는 나라인데 그 나라하고 내가 전화를 하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중국아 니네 말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웃으면서 말하면서 대만이 미국하고 수교가 단절된 다음에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이 대만 총통하고 전화를 하고요. 이런 걸 할 때 볼 때는 어디로 튈 줄 모르는 이런 마치 럭비공 같은 트럼프 이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우리한테 민감하고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미국의 권력이 바뀔 때 한국 권력도 좀 안정돼 가지고 잘 소프트 랜딩 해가지고서 평화 안정을 유지해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국민들 해외 동포들이 좀 불안하게 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정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미국의 내각 인선 마무리되는 과정과 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이 과정에서 미주에 있는 한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제언해 주시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사실 이스라엘 유태인들 보면 지금 뭐 중동 정책도 트럼프 정부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텔아비브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의 내각들을 불러옵니다. 조용히. 그래가지고 미국에 사는 미국 시민인 유태인들 힘으로 트럼프의 디시전 메이커들을 정책 결정자를 막 만나게 하면서 서로 알게 하고 이러는데 정말 저는 정치력 신장 활동을 한 20년 하면서 미국에 사는 미국 시민인 한인들의 힘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하죠. 우리 미국의 안전을 위하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에게 연말이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한인들이 많이 불안하다. 미국의 새 권력과 내가 두고 온 내 한쪽의 나라하고 좋은 관계를 위해서 그러면서 이런 목소리를 좀 내면서 정치 참여, 정치인들하고 연말 인사, 새해 인사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단언컨대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여야 상원의원 한 명씩이랑 가깝게 지내는 한인이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정말 공적인 관계에서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인들 좀 아쉽습니다. 연말 연초 자기 지역 의원들하고 인사하는 자리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가가지고 대화 많이 하고 이런 그 일을 할 때라고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뉴스 진단 여기까지입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